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평범하지만 공연계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시 하고 싶습니다. 평범하지만 공연계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부터 웃음을 이렇게 주시네요. 예. 의도된 거였죠? 예, 의도된 거였습니다. 예, 철저히 계산된 멘트. 그럼 자, 인사말 들을 때 오늘 공연은 어떤 공연일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예, 예. 평범, 괜찮은 사람. 예. 이 두 글자가 딱 귀에 꽂혔는데요. 예. 제가 유치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정확하시죠. 힌트가 몇 개 없었으니까. 제가 연극을 한 편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 연극 아마데우스라는 작품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예. 모차르트.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평범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예. 이 연극의 제목이 아마데우스니까 예. 아마 모차르트를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 공연의 주인공은 아마데우스와 항상 함께 이야기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살리에리라고. 예. 이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살리에리에 대한 얘기예요? 예, 아마데우스라는 제목인데 예. 공연을 보고 나면 살리에리의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모차르트처럼 천재 같은 음악가에 가려진 비운의 음악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공연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천재가 아닌 약간 평범한 사람. 네. 사실은 평범하진 않죠. 대단한 음악가긴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평범한 사람에 대한 그 심적인 공감이 가기도 하고 감정이 이입되기도 해서 오늘 인사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아마데우스는 영화 때문에 네. 더 뭐랄까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가 너무 파급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제목 처음에 아마데우스 본 다음에는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예. 이 영화가 만들어진 해가 1984년이에요. 84년이요? 네. 벌써 40년이 돼가는 영화인데 예. 이 영화의 화제성이 정말 대단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는데 예.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관계에 집중해서 대중들한테 인상을 남겼던 대표작이 바로 이 작가 피터 셰퍼라는 사람이 완성한 아마데우스거든요. 이 1984년에 만들어진 영화도 이 원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연극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연극을 영화로 만들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연극이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는 모차르트의 이야기에 거의 집중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연극은 사실은 살리에르가 주인공인 작품인 거죠. 희곡인 거죠. 근데 아마데우스는 네. 아카데미상도 받지 않았어요? 아카데미상을요.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네. 84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지고 85년도에 11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고 예. 8개 부문인가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쑥스럽네요. 네. 근데 영화가 그렇게 상 받아서 연극은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연극은 79년도에 올려졌고요. 예. 이 연극을 만든 이 희곡을 쓴 피터 셰퍼라는 작가가 에쿠스라는 연극도 썼던 작가거든요. 예. 에쿠스, 아마데우스 둘 다 토니 어워즈를 수상했고요. 그리고 이 피터 셰퍼라는 작가가 영화를 각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카데미상에서 각본상, 작품상도 또 받고요. 그러니까 상이란 상은 죄다 받은. 그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네. 연극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작가가 영화도 만들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작품을 계속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가는 나중에 그 대영 제국 훈장도 받고요. 기사자기까지 받았던 인물이고요. 이분이 이제 2016년에 타계하시면서 영국 국립극장에서 다시 연극 아마데우스를 올렸는데 이분의 작품이라는 얘기를 이제 다 알고 전성 매진되고 화제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영화하고 연극은 좀 다르지 않아요? 예, 다르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공연은 주인공, 그러니까 왜 타이틀로 이렇게 올라가면 주인공이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 살리에리가 가장 먼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살리에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살리에리 증후군이란 말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디서 분명히 들어봤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천재성을 가진 주변에 이제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질투, 뭐 시기, 이제 열등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이제 저희가 살리에르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1984년도 그 영화 이후에 이 말이 등장을 했고 예. 영화가 대흥행을 하면서 이 말이 널리 퍼져서 사용이 그렇게 많이 되게 된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네. 그 말의 어원까지 그냥 다 쫓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리에르 증후군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안 대표님도 좀 일상적 생활에서도 느끼지 않나요? 저는 그 매번 숨 쉴 때마다 그렇게까지. 아니 이게 공연을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거의 공연 일을 시작했는데 네. 꽤 오랫동안 공연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오래된 경력에 상관하지 않고 천재적인 프로듀서가 나타나거나 신생 제작사가 나타나서 네. 작품을 만들면 뭐 작품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만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흥행까지 성공시키면 난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경력이 난 많은데 네. 경력도 굉장히 짧은 사람이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작품도 기가 막히게 만들고 네. 광고도 멋지게 하고 흥행까지 성공하면 약간 그런 열등감이 느껴지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그런 데서 실망하지 않고 네. 이 살리에르도 사실은 대단한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에르 증후군을 맞아요. 좀 다르게 해석해서 성실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최고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단 주변에 천재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상실감만 갖지 말고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애써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런 증후군 있어요. 그러세요? 저도 있고요. 예. 네. 제 집에 계시는 분한테 계속 야단 맞고 그러면 제가 그런 느낌 받습니다. 네. 집에 계신 분이 그럼 천재 모차르트시고. 예, 약간 좀 그런 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듣고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작품 소개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보통 줄거리 소개를 해드리면서 공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줄거리 소개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얘기는 아주 명확한 얘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는 정말 성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신에게 충성하고 자기한테 금욕 생활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면서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천재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단숨에 알아보고 알아듣게 되고 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약간 파멸하는 것 같은 느낌의 길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극인데요. 제가 줄거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공연을 봤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던 장면들 몇 장면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좀 더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좀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뭐 첫 장면은 어떤 겁니까? 제가 강렬하게 남은 장면들이 몇 장면 있는데요. 첫 장면은 그 오프닝 장면이에요. 공연이 시작하자마자. 공연을 시작하면은 그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막이 다 내려가져 있고 어두운 상태에서 한쪽 그러니까 객석에서 바라보기에 오른쪽 이 소대 포켓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서 배우가 휠체어를 끌고 병약한 모습으로 한 명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늙은 목소리로 관객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살리에르다 이야기하고 모차르트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백이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뒤에 막이 올라가면서 살리에리가 활약했던 시대로 공연이 이제 시작하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살리에리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멋진 모습으로 좀 보여주면서 카리스마가 이제 폭발하게 되거든요. 좀 대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눈으로 봤던 늙고 병든 살리에리의 모습을 연기하던 배우가 조명이 약간 변하면서 뒤에 있는 막이 올라가면서 이 휠체어에서 탁 일어서면서 모자를 쓰고 있던 그 약간 비니 같은 걸 쓰고 있는 걸 벗으면서 머리를 싹 정리하면서 목소리 톤도 저는 살리에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랬던 시대는 이러면서 목소리가 딱 바뀌기 시작하니까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그 시대로 확 몰입되게 되는 거죠. 그 우리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나이 먹고 이렇게 분장처럼 한 다음에 예.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극적인 장면에서 쫙 일어나면서 카이저 네. 소재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반전보다는 이게 시간을 약간 타임오프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을 맞아요. 확 뛰어넘는 연출인데 그 회전목마에서 어린 아역들이 놀고 있다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예. 어느 순간 다리를 비춰줬다가 얼굴을 비춰주면 성인 배우로 바뀌는 장면들. 막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매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면인데 이걸 공연장에서 실제 배우가 눈앞에서 아주 단순한 모자 하나 벗고 겉에 걸치고 있던 그 숄더 같은 거를 딱 벗었을 뿐인데 시대를 몇십 년을 확 앞으로 점프해 나가는 뭐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관객 입장에서 네, 뭐 약간 황홀하게 공연을 시작하는 것 같고 어딘가로 초대받은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장 강렬하게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오프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배우는 혹시 배우 설명해 드려야죠. 이 살리에르 그 강렬한 임팩트를 줬던 오프닝을 장식하는 살리에르 역을 하시는 배우분들이 김재범, 문유강, 김종구, 차지연 이렇게 4명이 이번에 공연을 하거든요. 네네. 뭐 이름 들으시면은 생소하신 배우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살리에르 역할을 하면서 한 공연이 15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미션 15분 포함해서 네. 거의 퇴장이 없습니다. 계속 나와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대사를 극 중에 있는 극에 맞는 캐릭터들끼리 대화하는 대사부터 시작해서 예. 관객들한테 상황을 설명해 주는 대사까지 모두 다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힘들겠네요. 이 배우들의 매력에 빠지면 약간 경외심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와, 배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진짜 그 배우 4명이 계속 나와 있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2명 배우를 이렇게 뭔가 앵글이 바뀌듯이 싹 2명이 연기하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고 한다거나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이 살리에르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은 아마 섭외됐을 때 대사량 보고 다들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대사가 많아요. 네, 대사가 155분이니까요. 뭐 보통 대사가 아닙니다. 네. 저는 연극 보면서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저는 잘 못 외울 것 같거든요. 그 네. 대사를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고 현장에서 안 까먹고 얘기하는지 정말 신기해요. 저도 배우들 앞에서는 신기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속으로는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 무슨 제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배우도 하고 싶어하는. 근데 너무 대단하게 하니까 그리고 좀 매력적으로 하니까 확실히 이 무대는 배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요. 선망의 대상. 저도 젊었을 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연극 배우가. 저도 기회가만 된다면은 그 시절에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어서. 김성환의 연극 뭐 이런 거, 김성환의 모노로그 이런 거. 저 원래 본류로 되돌아갔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차지연 배우가 보여요. 그리고 차지연 배우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우기 독특하잖아요, 지금. 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드나잇이라는 공연의 비지터 역할도 남자 배우가 있고 여성 배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성별이 명확하지 않은 캐릭터예요. 아니면 또 창작 뮤지컬에 어떤 페어는 남성 페어가 있고 어떤 페어는 여성 페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적이라는 공연도 그렇고. 예. 근데 이 살리에르는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관객들한테 조금 더 공감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이 연출을 이 제작사 이 프로듀서가 과감하게 선택한 것인데 차지연 배우가 그걸 또 찰떡같이 소화를 해내서 재연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 참여하는 배우가 된 거죠. 근데 차지연 배우가 여우긴 하지만 되게 굵어요, 선이.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엔 좀 마니아층이 많이 형성돼서 몇 번씩 재관람을 하시다 보니까는 이렇게 성별의 차이까지 관객한테 고를 수 있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드리는 것이 또 그 공연의 관람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라고 할까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기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배우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선택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양이 이제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몇 번씩 재관람할 때 볼 때마다 좀 다른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네요. 참 연극이라는 게
뭐랄까 몇 명 그렇게 많은 배우가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뮤지컬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연극만의 정말 독특한 매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연극 보다 보면 대사하는 배우들의 목소리 톤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이 목소리 톤이 약간 왜 어렸을 때 전화로 듣는 그 음성이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감정을 더 실어서 연기하는 걸 현장에서 보면 볼 때마다 매번 매회 똑같은 대사인데도 매회 다른 느낌이 나는 게 아마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인상 깊게 보신 장면이 있다면요. 예, 제가 아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을 오프닝이라고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고 싶습니다. 왜요, 왜? 오프닝 인상적이었고요. 예.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1막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엔딩요? 네. 이 장면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살리에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신께 맹세하고 충성도 하고 그 시대를 살기 위해서 그 시대에 제대로 된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금욕 생활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음악가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대단한 천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살리에르가 보기에 자신보다 더 금욕 생활을 하고 제대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보니까 그냥 음악을 너무 쉽게 써내려고 하고 또 개인적인 사생활은 살리에르 입장에서 보기에 너무 방탕해 보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극에 올라서 결국은 신한테 넋두리 하듯이 1막이 마지막에 화를 내면서 끝나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는 대사가 이 공연을 제가 보기엔 관통하는 한마디였던 것 같은데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신이시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입니다.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 대사를 마지막으로 1막이 딱 종료가 되는데 이 마지막 대사를 딱 듣고 있으면 살리에르의 감정에 관객들이 확 이입이 되면서 강하게 각인되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대에 서고 싶으시다면서요?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사가 좀 버벅거렸나요? 한번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감정이 화를 낸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요.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신이시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적이.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PD님이 시사야 하면서 저렇게까지 크게 웃는 거 저 처음 들었거든요. 벌떡 일어났어요. 방금 전에.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원망투로 해야 되는데 화를 막 내야 되잖아요. 제가 약간 어설프게 해야 배우들이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정을 좀 진지하게 하면 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데우스 라디오 하면서 얼굴이 빨개진 거죠. 지금 연극인데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요? 예. 그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웬만한 뮤지컬보다 더 음악이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끊이지 않고 음악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많이 공연 중에 사용해서 음악도 귀에 익은 음악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악들이 나오는 씬에 연결되는 대사가 이 음악을 더 돋보이게 하거든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그 마술필이라는 오페라 중에서 밤의 여왕이라고 이거 노래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시작하셨는데도 알아들었어요. 아시죠? 오늘 방송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장면이 딱 나오면 일단 공연 보시는 분들이 귀가 딱 열리시는 거예요. 그 익숙한 음악이 나오니까. 그때 살리에르가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결핍과 가난 속에서 어떻게 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행복의 탄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라는 대사를 관객에게 해요. 그러면 관객들은 살리에리의 말에 동의하면서 모차르트의 천재성과 살리에리의 열등감을 같이 이제 느끼게 되면서 더 그게 살리에리의 입장에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모차르트가 주연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살리에리가 자꾸 모차르트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관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관객이 연극을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모차르트를 연기하는 배우들도 굉장히 연기력이 대단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있었던 그 모차르트 연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네. 이재균 배우나 전성우 배우나 최우혁 배우 이 세 분이 공연을 하시는데 이 둘의 관계를 계속 밀당을 관객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실제로 최근에 밝혀진 내용은 어쩌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나왔던 그 악보에는 둘의 공동 작업 내용도 있고, 네. 모차르트의 아이를 살리에르가 교육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뭐 러시아의 그 작가가 예. 이거 둘의 독살이라는 내용으로 예. 만들어서 그 소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규정화돼 갖고 이렇게 알려진 내용으로 오해되고 있다.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살리에리 네.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음악가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질투의 화신처럼 막 얘기하면서 뭐 비극적 결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실은 그 시기에 했었던 공연들도 살리에르의 공연을 더 많은 관객들이 봤고 더 많이 흥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살리에르만 알아본 거죠. 모차르트의 그 천재적인 능력을.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지금 오늘 음악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네네. 그래도 그 모차르트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렇죠. 아쉽죠. 네. 제가 잠깐 앞부분 해드렸는데 바로 알아들으셨던 그 정확한 음정의 그 노래. 아니 저는 딱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네. 청취자분들은 조금 헷갈리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부르면 택시 운전하시다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마술피리의 그 밤의 여왕 이 네. 노래를 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떨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속스럽네요.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석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icht